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김건희 여사의 최근 활동과 관련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요, 최근에 지난달 26일 날 이 봉은사를 찾아가서 자승스님, 전에 총무원장했던 자승스님 하고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과 한 2시간 정도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이죠, 또다시 두 번째로 봉은사를 비공개리에 방문한 사실이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할 때는요, 이 봉은사 절을 방문한 일반 인들하고 셀카도 찍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 있는 접촉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지난주에 이 봉은사 방문은요, 지난 3일날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서 충북 단양에 있는 구인사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연거푸 이렇게 사찰을 방문한 점이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봉은사 방문과 관련해서는요, 넓은 검은색의 치마 차림했는데 이 치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 이러한 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의 소재는요, 면과 나일론이 섞인 소재로 되어 있고, 쇼핑몰에서 한 54,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그러한 이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입은 이런 옷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요, 염주 목걸이를 했다라는 점도 또 특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활동을 쭉 분석해 보면은 최근 8일간에 4차례에 걸쳐서 외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28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를 관람했고, 지난달 30일에는요 유기견 거리 입양 행사에 또 모습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 유기견 입양 행사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집 주변, 그 다음에 한강원 산책할 때마다 토리 반려견을 데리고 산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는요, 이 곰즈 클럽이라고 하는 이 업체에서 이 김건희 여사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NFT, 즉 대체 불가 토큰, 이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 따르면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NFT 상품이요, 지난 3일날 처음으로 COB하고 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에 의해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FT는요, 지난달에 자택앞에서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하고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됐는데, 다만 얼굴만요, 이 반려견이 아니라 곰 캐릭터로 대체했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 신발은요, 그대로 당시 모습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지견을 끌어안은 채 사진을 찍은 포즈도 똑같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취지는요, 이 곰즈클럽은 상품 소개 글에서 출시업체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김건희 여사의 동물 보호, 생명 존중 활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경매 수익 전액은요, 생명 존중 그리고 동물 학대 금지를 위한 유기동물 구조단체에 기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고로요, 시험식이 열리는 10일까지 경매가 진행되는데, 오늘 현재 최소 경매가는요 2,819달러 69센트, 하나로 약 357만 1000여 원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 굉장히 상당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앞으로도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시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서도 분석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특징들을 말하자면 소재로 활용해서 이렇게 상품화 시키는 그러한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벤트도 또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 그 다음에 특히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서울시,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이 교육감 선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파 이 분열 구도로 인해서 또다시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경기의 경우에는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 한 명으로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중도 우파 단일화 시민협의회 의원장으로 있는 신현석 전 대사가 이 인수위에 대해서요, 이런 단일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보수 우파들이요, 이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말이죠, 여론조사한 결과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상당한 위기 국면에 더해 있는데, 서울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초박빙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인천은 그리고 경기도 둘 다 좌파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좌파 선호 현상이 44.8%, 우파 선호가 4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K-스탯 리서치의 조선일보 의뢰로 조사한 내용은요, 4월 29일, 30일, 5월 1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조희연, 지금 현 교육감이죠, 아주 초박빙으로 밀려요. 예를 들어서 박선용 전 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40.5 대 40.2, 그 다음에 조영달 전 청와대 수석이 나올 경우에는 40.1 대 40점, 가장 근소한 차이로 지금 밀리는 다소. 그 다음에는요, 조전혁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41.4 대 36.9, 한 5% 정도로 조전혁 전 의원이 약 밀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이 나오면 41.2 대 37.2, 가장 많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건 이 선거 까봐야 할 정도로 박빙 구도인데요. 문제는 이 후보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재단일화하자,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재단일화 조건에 있어서도요, 서로가 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보수 분열 현상으로 인해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까지는 단일화 작업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는 5월 8일까지 재단일화에 합의한다면 이주호 전 장관 그야말로 본인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선영 후보만 환영한다는 뜻을 붙이고 있고, 조영달, 조전혁 두 후보는 이러한 이주호 후보의 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감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보수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41.1%밖에 되지 않고, 진보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응답이 44.8이에요. 이재종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요, 한 6명 정도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하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단일화 추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감 진보 진영에서는요, 김거성, 박효진, 성기선, 송주명, 이종태, 이한복 6명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도요,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45.8대 보수가 38.7이에요. 자, 현역인 도성훈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로 나섰고, 보수 진영에서는 최계훈, 허훈, 중도 성향의 서정호, 이 3명이 지금 난립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보수 교육감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현석 대사예요. 전 주 요르단하고 주 캄보디아 대사를 했는데요. 자,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4월 19일 날 인수위에다가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뭐냐? 지난번 이제 대선에서 0.73%로 간신히 승리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정권 교체 완성을 시키려면 교육감 선거에서도 우리가 정권 교체의 승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교육감 선거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이 보수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위 측에서 여기에 관한 이 입장을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 보수 우파 후보들이
그야말로 이 책임의식을 갖고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비록 현실적으로 인수위가 이게 지금 정치권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 배제 교육감 선거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대해서 인수위가 갖고 있는 국정 운영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중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담아서 인수위에 호소문을 보낸 바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선거와 러닝메이트로 뛴다든가 하는 이런 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민주당 측의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번 지방선거를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시민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보수 우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꼭 이루어가지고 이번에서 최소한도 다른 지역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현재 시도지사 선거는요, 우리 우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한 20여 % 정도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선거의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해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지만은 지금 김은혜 후보의 바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요, 유종복 시장이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어요. 저 박남춘에 비해서. 그래서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에 부는 유리한 여론을 우리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받아서 이번에야말로 이 진보 좌파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말하자면 설당이 없도록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특히 서울시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온 분들, 조전혁, 조영달, 박선혁, 이주호. 자, 한 분 따지면은 굉장히 참 우수한 분들이에요. 조현 교육감 후보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출중한 분들인데, 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생즉사, 사생즉, 생즉사, 사즉생, 이러한 각오로 꼭 단일화를 이뤄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좀 불행한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송영길 후보 신촌에서요, 둔기로 뒤 송영길 후보의 이 머리에 가격을 한 그 유튜버가 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지난달에 4월 24일 날인가요? 벌어졌어요. 근데 유족이 말이죠, 지금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구치소 측의 잘못이 크다. 남부구치소인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 중앙일보 측에 밝혔고, 그리고 공개한, 그러니까 이 당시 유튜브가 남긴 편지를 전격적으로 공개까지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편지를 받고 또 직접 면회도 가고 또 변호인도 면회를 갔는데 편지에도 말이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구치소 측에 알리고, 그리고 이 변호인도 지금 이 유튜버를 접견하고 나서 그 가능성을 또 구치소 쪽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치소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게 방심하고 방관한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이 심정을 중앙일보에 토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 공개를 또 청구를 했어요. 이 정보 공개 CCTV 관련 녹화본 그리고 상담 기록 이런 정보를 공개달라라고 청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구치소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만 하면서 협조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임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24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4월 13일 날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봐도 뭔가 좀 석연치가 않고 이 신변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지 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편지에 보면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될 줄이야. 이 재판, 그러니까 본인이 둔기로다가 송영길을 때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구속돼 있다는 얘기죠. 이 재판은 엄중해서 어렵다고 한다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석이라든가 또 실형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멈출까 생각하네. 만약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마소. 이 얘기는 결국 극단 선택한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이 바로 이 구치소 측에 알렸는데, 구치소 측에서 답변은 표시를 직접 만났고 답답해서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바로 본 거예요. 극단적 선택까지는 안 간다, 이러한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이죠. 잘 살아라, 항상 보살필 것이다, 어떻게든 곁으로 가겠다, 이런 신변 정리를 암시하는 이 편지를 서너 차례나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전에도요, 변호인이 만나가지고 표씨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심리가 불안하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보살펴 달라, 이렇게 구치소 측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극단적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족도 그냥 뭐 참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나 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막지 못한 거 정말 한스럽다, 이런 취지에서 중앙일보에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지난달 18일 날 처음에 접견할 때 유족 측이 보니까 이 고인이 목을 감추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눈에도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끝끝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전에도 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상흔이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상흔이 명확한데도 구치소에서 방치했다, 이걸 났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 마스크로 목을 가리고 다녔는데도 구치소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관리 소홀이다. 그래서 이 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게 차단된 국가기관에서 가족이 숨졌는데 정작 가족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돌아가셨다는 장소도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다, 지금껏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정리된 문서조차 한 장도 못 받았다. 그래서 당시 경위를 알기 위해서 구치소 내 복도에 CCTV 녹화본, 상담 기록 달라, 이렇게 청구를 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고발하십시오, 고발. 이렇게 좋게 구치소 측에 달라, 공개해달라, 경위를 파악해달라 해봐 소용없어요. 별도의 고소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